그럴까요? 안경 때문에. 주변 순서제. 네. 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동무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무가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 한번 보시죠. 론왈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장준경이 뭐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동무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고름증. 자, 장준경이 얘기하는 고름증은 장준경 소론 이렇게 나와요. 장준경이 얘기하고 있는 고름증에 대한 거를 내가 다시 정리를 한다 이 뜻이에요. 자, 고름증의 처음에는 복통도 없고 무복통. 자, 배가 아프지도 않고 또 이증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나올 이증. 그 다음에 복통도 없으면서 설사도 안 해. 이런 내부적인 증상이 없어요. 이증이 없어요. 그러다가 6일이나 7일쯤 돼서 갑자기 갑자기 골증이 생겨요. 손발이 차가워지면서 기타, 고름증에서 얘기하는 골증이 생기고 따라서 수족이 냉해져요. 골증이 생기면서 수족이 차가워지는 증상이 생겨요. 아니 7, 8일이 돼서 처음에는 아무 증상이 없다가 7, 8일 돼서 이게 딱 생겨요. 그런데 이거는 열증이 하나도 안 나타나고 수족이 차가워지고 하여튼 찬 증상만 외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절대로 음증이 아니다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고름증은 장준경은 음증이다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고름증은. 그렇죠? 태음, 소음, 고름, 음증에 여기에 분류를 했지만은 이거는 음증이 아니야. 음증이 아니다. 이게 첫 일성입니다. 동무가 얘기하는 것은 이건 음증이 절대 아니다. 이게 그러면 음증이 아니면 뭐냐? 태양증 중에서 자, 상풍증. 이건 소음인에서 나온 거로 우리가 시작을 했잖아요. 태양상풍은 소음인의 감기. 처음 시작할 때 태양상풍으로 시작을 했죠. 자, 소음인이라는 거죠. 소음인의 태양상풍에서 시작된 걸로써 오한 발열이 있고 땀이 나건 안 나건. 자, 이런 게 있는 게 제법 오래되다가 그게 뭐냐면은 전기와 사기가 서로 상지했어요. 대립을 한다는 뜻이죠. 상지. 이 서로 대립을 한 게 좀 날수가 오래됐다가 해소가 안 돼서 이 증상이 생긴 거다. 이게 오랫동안 전기와 사기가 서로 대치를 하다가 해소가 안 되면서 변해가지고 이 증상이 생긴 거다. 이게 고름이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따라서 고름증이고 고름병이라고 하는 음병 중에 하나로 분류할 필요 없이 고름증인 건데 이거는 태양병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봐야 하는 거다. 그러니까 태양 상풍이 며칠 동안 해소되지 않고 갑자기 변해가지고 고름증이 된 거니까는 그걸로 이해를 하는 것이 맞다. 거기에 준해서 그러면 거기에 맞게 치료를 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은 약을 뭘 쓰냐? 당귀사역탕을 쓰고 그 다음에 승기탕도 쓰고 뭐 이런 얘기가 쭉 있었는데 개막학반탕도 누가 써야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을 쓸 필요 없다. 이런 거 쓸 필요 없고 뭘 써야 되느냐면은 이천이 얘기한 여기는 삼류탕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삼류탕이에요. 정확하게는 삼류탕을 쓰고 그 다음에 내가 만든 더 훌륭한
인삼 오수유탕을 써라. 오수유탕. 근데 삼미삼유탕의 원래 이름은 오수유탕이었어요. 오수유탕이었대요. 장준경이 처음에 할 때는 오수유탕에다가 탕에서 2000은 삼미삼유탕이라고 했고, 동무가 다시 그 앞에 인삼을 붙여서 인삼 오수유탕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게 인삼 오수유탕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마지막 페이지에 가서 보시면은 마지막 부분에 인삼 오수유탕이라고 나와 있죠. 인삼 오수유탕은 아까 삼미삼유탕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아까 삼미삼유탕은 인삼하고 오수유를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써요. 그리고 나서 생강과 대추가 있는데, 오수유를 더 세게 쓰는 게 삼미삼유탕이었어요. 장준경의 오수유탕은 인삼과 오수유를 같이 쓰는 거였고, 약간 다른 거였고,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달라지냐면은, 인삼을 한 양을 써요. 인삼을 고용량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름증이 상당히 위독한 증상일 수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승보를 완전하게 빨리 해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인삼을 한 양을 씁니다. 고용량을 써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백작약, 당귀, 관계 이런 것을 쓰는데, 관계는 이거는 그냥 계지로 이제 놓고 보면은, 이거는 어디에서 가져온 거냐면은 우리 황기계지탕 쪽에서 그 필요한 약재들을 가지고 온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장준경의 오수유탕에다가 인삼을 고용량으로 쓰면서 황기계지탕에 필요한 약재들을 같이 가져와서 소민한테 맞도록 최적화시킨 약이 지금 인삼 오수유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삼을 고용량으로 쓰는 걸 봐서도, 아, 고름증이 이런 상황이 굉장히 위독한 상황이라고 동무는 평가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갖고, 자, 그래서 가벼우면 삼미삼유탕을 쓰되, 조금 무거워지면, 좀 위독해지면은 인삼 오수유탕을 쓰고, 플러스 또 뭐 쓰냐면은 독삼팔물탕을 써라. 독삼팔물탕. 이 독삼팔물탕은 우리 울광증에서 팔물군자탕이라고 있었죠? 팔물군자탕이 우리가 땀이 안 나면서 열이 확 나는 경우에 이때 썼던 거고, 이게 위험해지면은 인삼을 고용량으로 썼죠. 한 양을 쓰면서. 이게 독삼팔물탕이에요. 또 이것도 인삼을 굉장히 고용량으로 써가지고 그 울광의 위증을 벗어나기 위해서 쓰는 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인삼 오수탕도 역시 같은 개념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인삼 오수탕은 이거는 그러니까 고름증에 오는 부분이 울광증의 요소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 그런 처음에 시작을, 그 다음에 망향증의 요소로 땀을 흘리면서 이쪽에 올 수도 있으니, 땀과 관련된 부분이 조금 있으면은 인삼 오수탕을 쓰고, 아니면 땀과 관련된 부분이 없으면은 독삼팔물탕을 써서 해소를 해라. 지금 이 부분은 굉장히 위증이니까 그렇게 해소를 하라라고 하는 게 동무의 처방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아래쪽에 대승기탕, 그 속에 있는 뭔가를 뽑아낼 때, 지금 도끼가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든 뽑아내긴 해야 할 텐데, 이럴 때는 대승기탕 쓰지 말고 뭐라고 쓴다? 파두를 써야 된다. 소음이니까는 뜨겁게 해서 뽑아내라는 거죠. 차게 해서 뽑아내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름증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 이제 동무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고름증을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자, 이렇게 위증으로 나서 이렇게 독한 약을 써서 해결을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자, 일단은 소민이 외간병이 생기면은, 소민이 이제 외간병이 생겨가지고, 외간병이 생겨요. 소민이야, 소민. 소민이 외간병에 있다가, 그 다음에 6일이나 7일째
이게 여기에는 표현을 어떻게 되냐면 부득 한해 땀을 흘려서 해소가 되지를 못하고 그냥 죽어버려요. 죽어버리는 증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외감병, 감기에 걸려가지고 한 6, 7일 만에 땀으로 해소가 되지 못하고 갑자기 죽어버리는 증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거름병으로 죽은 것이다. 거름으로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소음인에 해당하는 거고 소음인이 6, 7일 만에 거름으로 죽은 것이다. 여기서 땀을 흘리지 못하고 죽었다. 야, 땀을 흘려야만 해소가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는 제대로 된 양기가 제대로 표현이 된 땀이라는 거예요. 이건 진한이에요. 진한은 제대로 된 한은 어디에서 나는 땀이냐고 동물은 생각을 하냐면 이 인중에서 나는 이 코 아래쪽, 코 마르던 코 아래쪽이든 이쪽에서 나는 땀이 제대로 내부에 열기가 있어서 그게 표현돼서 나오는 땀이고 이게 아니라 다른 데서 나는 거는 그거는 제대로 열기가 있어가지고 나온 땀이 아니고 망음으로 오는 땀이라는 거죠. 근데 하여튼 상한이 해소가 될 때는 이런 땀이 나서 해소가 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해소가 안 돼서 죽은 경우에는 거름으로 죽은 것이라는 얘기예요. 6, 7일쯤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날짜는 6, 7이라고 하는 거죠. 6, 7.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일단 소음인이 감기에 걸리면은 외감병이 있으면은 그 병세를 잘 관찰을 해야라. 언제까지? 4, 5일까지. 4, 5일까지 잘 관찰을 해가지고 이게 6, 7일쯤에 죽지 않도록 예방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때까지도 병이 낫지 않고 있으면 미리미리 약을 써서 자, 땀이 좀 있다 그러면 환기계지탕을 쓰고 미리 지금은 좀 아주 심하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환기계지탕을 쓰고 땀이 없고 열만 날 경우에는 팔물군자탕을 써가지고 미리미리 예방을 해라. 언제쯤에? 4일이나 5일쯤에. 왜냐하면 6, 7일쯤에 갑자기 죽어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그 얘기를 동무가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름증은 이렇게 봐야 된다. 자, 나머지는 이제 아주 간단한 거니까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다음에 하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은 이 회충을 토하는 증상. 이것도 거름증의 하나의 현상이다. 거름증에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거름증이 이 음낭만 수축하는 것이 아니라 회충을 토하는 증상이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속이 차가우니까는 생기는 증상들인 거죠. 거름증이. 자, 이 회충을 토하는 증상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는 부분 간단하니까는 얼른 넘어가죠. 자, 주갱이라고 하는 주갱 많이 나오네요, 오늘. 자, 주갱은 자, 거름병 중에 우리 거름병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거름병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소갈이 있어요. 소갈이 뭔지는 아시죠? 소갈이 있어요. 소갈이 있고 그 다음에 기가 상역해서 어디를 치고 있느냐 하면은 충심. 기상충심은 이거는 우리가 처음에 육조변증을 나눌 때 기상이었나? 이게 당심 그랬어요. 당자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치고받아 올라오는 기가 상역해가 치고받아 올라오는 가슴으로 치받는 그 증상을 당심이라고 표현했는데 당심이든 충심이든 같은 얘기로 보시면 되겠어요. 기가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중에 동열이 있네. 심중에 은근하게 아파오면서 열증이 있는 이런 증상이 있어요. 근데 배고픈데 먹고 싶지는 않아. 그다음에 기불력시겠죠. 배고픈데 밥을 먹으려고 하지는 않아. 지금 이런 증상이 쭉 있는 거예요. 이게 거름증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밥을 먹으면은 회충을 토하는 증상이 있네요. 회충을 토하는 증상이 있다. 회충이 이쪽에 올라와 있으니까 토하겠지.
이 회충을 토하는 증상이 있다. 이게 아주 또 안 좋은 증상이라는 거죠. 이 회충을 토하는 증상이, 토회하는 증상이. 여기에도 공신도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했어요. 공신이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는데, 자, 만약에 토회하는 증상이 있다면은, 토회하는 증상, 회충을 토하는 증상이 있다면은, 열이 나오는 증상들 있잖아요. 이게 보면은, 전부 다 열나는 증상이잖아요. 내가 좀 위로 열이 나오고 있는 증상인데, 회충을 토하는 증상이 있어요. 이 열이 나는 증상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열을 빼기 위해서 아래쪽으로 공화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라. 열을 빼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열나는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열을 빼서는 안 된다. 대열이 있다고 하더라도 빼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를 얘기를 하는데, 양약을 쓰면은, 차가운 약을 쓰면은, 차가운 약이 내 몸 안에 들어가면은 이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필사 그랬어요. 지금 회충을 토하는 증상이 있는데 차가운 약을 써서 그 열을 내려고 하는 순간 이 사람은 죽는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 현상이 있었으니까 얘기를 했겠죠.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위 안에 지금 한이 있어가지고, 자, 위 속이 차가워가지고, 위중이 차가워갖고, 위 속이 차가워가지고, 회충이 같이 나랑 살고 있는데, 옛날에는 당연히 이런 게 많았으니까, 이 회충이 살고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곳이 갑자기 차가워지니까는 얘가 거처의 불안을 느껴서 치고받아 올라오는 거였다는 얘기죠. 이래서 상격을 가슴 쪽으로 올라오면서 올라오는 거라는 얘기죠. 상격해가지고 올라오는 건데, 이러니까 내가 토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는 위가 차갑다는 거예요. 내가 온몸에 열이 나고 하지만은 실제는 위가 차가워서 그 찬 거를 회충이 못 견디니까는 가슴 쪽으로 치받아 올라오면서 내가 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뭐냐? 대흉지조다. 대흉지조다. 아주 안 좋은 거다. 급하게 뭘 쓴다? 위가 차갑다고 했잖아요. 급하게 뭘 쓴다? 이중탕을 쓴다. 이중탕. 속을 따뜻하게 하는 아주 기본적인 약. 이중탕이잖아요. 이중탕을 급하게 써라. 이거는. 그러니까 토해하는 증상이 있다면 아무리 열증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뜨거운 약인 이중탕을 써야 된다. 지금 당장.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동무가 정리를 합니다. 자, 이중탕을 써라. 이중탕을 쓰되 하루에 3번, 4번 이렇게 써라. 하루에 3, 4복. 하루만 쓸 게 아니고 계속해서 써라. 연일복을 해라. 아주 위급한 상황이니까 이 이중탕을 하루에 3첩, 4첩 해가지고 3번, 4번 먹이면서 한 첩을 한 번씩 먹는 거잖아요. 3번, 4번 먹이면서 계속 연일 먹여라. 또는 이중탕은 효과가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진피를 넣고 그 다음에 계피보다 효과가 뛰어난 관계를 넣고, 관계든 육계든 같은 거예요. 계피도 같은 거고, 계지보다는 이 관계가 훨씬 더 나은 거니까. 그 다음에 백화오 같은 것도 넣을 수가 있다. 백화오. 사실 백화오 대신 인삼이 맞는데, 인삼까지 굳이 안 쓰더라도 백화오만 가지고 백화오, 진피, 관계를 이중탕에다가 섞어가지고 쓰는 게 좋겠다. 이거 이제 동무가 얘기한 백화오 이중탕이에요. 백화오 이중탕. 제일 마지막 편에 한번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5페이지 보면은, 자, 백화오 이중탕이에요. 자, 여기 이중탕은 뭐냐면은, 이중탕은 인삼백출, 계지, 감초. 그게 맞나? 잠깐만. 그렇지. 인삼, 백출, 건강, 감초. 인삼, 백출, 건강, 감초죠. 인삼, 백출, 건강, 감초인데, 여기에 이 백화오 이중탕은 인삼 대신에 백화수호를 쓰고, 그 다음에 백작약, 계지, 진피가 들어갔죠. 근데 여기는 계지가 들어갔는데 여기는 이제 관계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이제 쓴 데는 계지라고, 그러니까 약방 쪽에는 계지라고 썼지만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나은 관계를 쓰는 게 좋겠다 해서 여기는 이제 관계를 집어넣는데 계지든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백화오 이중탕이 훨씬 낫다. 비록 인삼이 빠지고 백화오로 대신했지만 동무는 훨씬 더 나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백화오하고 인삼은 그 아래쪽에 이제 나와 있는데, 뭐, 기왕 나왔으니까 한번 쳐다보기는 하죠. 인삼 대신 백화오를 쓰는 경우가 인삼은 그 당시에도 비쌌으니까, 백화수호를 썼단 말이에요. 백화수호가 왜 백화수호인지 기억나시죠? 하수? 하수. 왜 머리가 이렇게 까맣니? 하수. 그게 백화수호예요. 이 같은 효과고 인삼 대신에 백화수호를 쓰는데 인삼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동무가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청월지력이 뛰어나다. 청월지력이 뛰어나다라고 했고 비슷한데 이 백화수호는 온보지력이 뛰어나다. 온보지,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백화수호가 조금 더 낫고, 그러니까 청월지력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우리가 인삼을 쓰는 소음인의 인삼을 쓸 때가 열이 펄펄 끓어서 굉장히 위증이 왔을 때 인삼을 고용량으로 써서 그 열을 내려주는 그 느낌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청월지력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울광증으로 또는 나중에 이제 소음증에도 마찬가지로 소음인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은 인삼을 대체적으로 쓴다. 인삼을. 백화수호보다는. 그런데 약간 그거보다는 좀 아주 위급한 상황이 아닐 경우는 인삼을 백화수호가 대용할 수 있다. 동무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백화수호는 인삼에 비해서 되게 싼 약이니까 그렇게 쓸 수가 있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고름증 이제 다 했는데 마지막에 약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쭉 얘기한 게 있으니까 그것만 얼른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죠. 자, 약을 쓰는 것, 중병과 위증 그렇게 나와 있죠. 중병, 위증은 이거는 이제 되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자, 중병, 위증에는 약을 하루에 3, 4복 써라. 아까 3, 4복 쓰는 경우 있었죠. 하루에 서너 첩을 먹이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약을 이렇게 3, 4복을 쓰지 않으면은 양력이 부족할 경우가 있다. 중병인 경우에. 또 연일복을 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오늘 먹고 내일 먹고 그 다음도 먹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병이 낫다가 덜 낫는 경우도 있고 또 나았는데 아주 깔끔하게 낫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병을 완전하게 낫기 위해서는 중병이나 위병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 4복을 쓰면서도 계속 며칠을 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건 뭐냐면은 그 연일복 할 때는 병세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하루에 2번을 먹는 게 가장 많고 하루에 1번을 먹는 게 그 다음이고 하루에 3번을 먹는 경우도 있다. 근데 더 급하면은 4번 이상을 먹을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하루에 여러 첩을 먹는 거고 그 다음에 연일복 하는 거는
2, 3일간 연일복을 할 수도 있고 5, 6일간 먹을 수도 있고 10여일 가까이 넘어서까지도 먹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연일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를 얘기를 한다. 근데 이런 걸 판단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 병세를 보고 판단을 해라. 그거를 이제 마지막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